예, 환경마크 제도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에 그 제품에 대해 로고, 즉 환경마크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환경성에 대한 개선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환경마크 제품 선호에 부응해 기업이 친환경 제품을 개발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자발적 인증 제도입니다. 제품에 대한 환경성이란 재료와 제품을 제조, 소비, 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를 말합니다. 이런 환경마크에 대한 정의가 환경마크 심사원의 시험 문제에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환경마크는 다음과 같이 도안을 디자인했고요. 푸른 나뭇잎의 이미지는 그 자체로 친환경 이미지를 대변하면서 동그란 형태로 감싸진 형상은 지구를 지키는 친환경 제품임을 나타냅니다. 또한 원형의 이미지는 친환경 제품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통합으로 환경성을 강조하기 위해 자연을 대표하는 그린 컬러만으로 간결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환경마크의 추진 목적은 환경마크 제도를 통해서 소비자는 어떠한 제품 서비스의 환경성이 뛰어난지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으며 기업은 환경마크 인증을 통해 자사 제품 서비스의 높은 환경성을 홍보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 환경표지의 인증과 환경부 고시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 수수료 및 사용료 등등 아래와 같습니다. 환경마크 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의해서 국가가 시행하는 인증제도입니다. 1992년 4월 첫 출범 이래로 제품 전 과정에서 종합적인 환경성뿐만 아니라 품질 성능이 우수한 친환경 제품을 선별하여 환경마크를 인증하고 있습니다. 환경마크 제도는 동일 용도의 제품 서비스 가운데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 각 단계에 걸쳐서 에너지 및 자원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선별해 정해진 형태의 로고, 곧 환경표지와 간단한 설명을 표시하도록 하는 자발적 인증 제도입니다. 환경마크 제도는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 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환경마크 인증 기준이 고시된 제품 서비스에 한하여 환경마크 인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증 대상 제품은 사무용 기기나 가구 및 사무용품, 주택, 건설용 자재, 재료 및 설비,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가정용 기기 및 가구, 또 교통, 여가, 문화 관련 제품이나 산업용 제품, 장비, 복합 용도 및 기타 서비스 등 환경 표지 대상 제품 및 인증 기준에 대한 고시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 대상 제품입니다. 인증 범위는 제외 대상 제품이 있는데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이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 또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산물로 지정된 목제품입니다. 이런 것이 인증심사원 시험에 잘 나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법적 근거는 아까 마찬가지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입니다. 총괄기관으로서는 우선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가 있는데요. 담당하는 업무는 환경마크 제도에 관련된 법규 재개정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청약 관리와 환경표지 대상 제품 및 인증기준에 대한 고시, 공공기관의 친환경 상품 구매 실적 파악 및 공고, 기타 환경마크 제도와 관련한 기술적, 행정적 지원 등입니다. 운영기관으로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있고요. 기술원 안에 인증평가전략실, 인증일실, 친환경 제품관리실 등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환경마크 대상 제품 선정 및 대상 제품별 인증 기준을 재개정하고 환경마크 인증 및 인증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심사 등을 진행을 합니다. 지금 도표에 나와 있는 그림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신청인이 주로 업체 기업이죠. 인증기준 재개정 신청을 하게 되면 이런 거는 지금 처음 인증 신청을 할 경우에 지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선정 개정 제안서를 접수하고 기초 자료를 접수하고 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상 제품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인증기준 설정위원회를 또한 개최를 합니다. 위원회 결과 통보를 해서 대상 제품에 대한 선정 결과를 알려주고 기준안 제정 결과를 또 기준안 개정 결과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위원회 개최 중에서 대상 제품 선정위원회와 인증기준 설정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증기준 재개정안이 확정이 되면 환경표지 대상 제품 및 인증기준을 고시하고 환경표지 대상 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사항을 받는 쪽은 환경부가 되겠죠. 그래서 가운데 것은 기존에 나와 있는 기준에 대한 인증 신청인데요. 인증 신청서를 접수하고 서류 검토하고 현장 검증을 통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시험 분석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 결과 통보 및 환경표지 사용 약정을 체결하게 되죠. 그것은 운영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후관리에 관한 부분은 사후관리 사전 예고를 통해서 자체 품질관리 내역서를 요청받고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를 통해서 시험 분석을 해야 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적합 제품이 있을 경우 인증 취소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인증 취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인증 업무에 대한 절차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환경표지 인증실 및 환경표준관리실에서 주로 하는 업무를 보면 인증평가전략실에서는 환경마크 인증기준에 대한 재개정 및 전반적인 업무 수행을 하게 되겠고요. 또 인증기준 국가표준화 활동도 하게 되겠고, 인증일실에서는 환경마크의 제반적인 업무 수행을 하면서 인증 신청을 상담을 하고 최초 인증 및 갱신 인증, 인증서 발급, 그리고 인증업체 및 인증 현황 데이터를 관리하고 해외 환경마크 인증 지원 및 검증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제품 관리실에서는 환경마크 인증 제품 사후관리의 제반적인 업무 수행을 하고 또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환경마크 도안부단 사용을 조사하고 사후관리 업무를 상담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분석평가센터에서는 환경마크 인증 및 제품 환경성 관련 시험 분석 업무를 수행을 하고 시험 분석 접수 및 성적서를 발급을 하고 시험 분석 장비 및 시설 유지 보수 관리 또 시험 분석 업무를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환경마크 운영기관의 업무 분장이었습니다. 환경마크 인증을 받게 되면 어떠한 취득이점이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포상 제도의 추천을 받게 되죠. 근거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33조에 의해서 환경마크 인증제품 생산기업을 정부 포상제도에 추천하여 친환경산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유공 등 포상제도에 추천을 받게 되겠습니다.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 판매처 개척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매월 뉴스레터나 광고를 활용하여 인증제품을 홍보하고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의 친환경 제품 상품으로서 판매 장소 설치를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의무 구매로서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환경마크 등 친환경 상품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고 단 현저히 품질 저하된 제품이나 또 공급 불안, 다른 우선 구매의 이행해야 될 사항이 있거나 긴급한 수요 충당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 구매를 인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및 정부 운영 제도에서 인증 제품을 사용하도록 혜택을 주는데요.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에서 녹색 구매 기준 제정 및 공사 시방서를 통해 환경마크 인증 제품을 우선 구매 중이고요. 녹색 기업 지정 제도,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 등의 정부 운영 제도에서 환경마크 인증 제품 사용 시 가산점을 부여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부분에 있어서는 조달청 우수 제품 등록 지원을 해주고요. 이런 우수 제품 등록 시 가점을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 됐으면 다음은 환경 라벨링 개론으로서 환경 표지의 근거가 되는 그런 역사나 또는 그런 스토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이 자료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ISO 환경 라벨 국제 표준이 있고 환경 라벨링 인증 제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하면 참 많이 들어봤는데 도대체 친환경이란 무엇인지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이란 환경 또는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어떠한 해로움이 없이 조화를 이루도록 환경을 배려하는 것. 네. 어떤 시험이 많이 나오는 그런 정의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친환경 제품 또 무엇이냐? 친환경 정의에 따라 환경 및 사용자와 쉽게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제품이다. 예방이 치료보다 최선이라는 기본 철학을 토대로 해서 긍정적 환경영양 재료를 선정하고 제품 설계 단계부터 환경성을 반영한 제품이 곧 친환경 제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환경 파괴 분리를 실현시키는 제품이다. 그러니까 이 뜻은 무엇이냐면 환경 파괴는 줄이고 또 more and better 상품과 서비스는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친환경 제품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친환경 제품, 친환경성이 언제부터 이렇게 이슈화되었는지 근본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면 지속 가능한 소비 생산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구 경제는 자원 활성이 개선임에도 불구하고 자원 집약적 소비 및 생산 패턴을 해왔죠. 그래서 세계는 환경, 기후, 식량, 물, 재정 등 및 경제 등을 포함한 왕성한 활동과 자연과 관련한 다양하고 상호 연결된 지구적 위기로부터 예측할 수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환경 정책에서 왜 제품이 중심이 되었는가? 그러니까 제품의 전체적인 총량이 증가 중이고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증가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제품이 탄생하고 제품이 전 세계에 기억하고 제품이 점차로 복잡해지고 복합화하고 있습니다. 제품이 완벽하게 설계될 수는 있지만 부적절한 사용과 폐기는 상당한 환경 영향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품 전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SCP, 곧 지속가능한 소비 생산은 모든 사람의 삶의 질 개선 동안 소비 및 생산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덕후에 자세히 나와 있네요. 제품의 자원 에너지 사용, 환경오염 배출, 인체 생태계 유해 영향 등 환경과 관련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동일 용도의 타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 곧 친환경 제품을 에 대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제품에 표시를 하거나 문구, 도안 등을 부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환경 라벨링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소비 생산 구현을 통한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있어야 되고요. 또 객관적 검증을 통한 인증이 부여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그린 소비자나 공공 소비자, 기업 소비자가 있어야 됩니다. 환경 라벨링의 출현은 1970년대부터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친환경 소비 문화가
태동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1980년대에는 선도기업의 제품 환경 마케팅이 강화되고 재활용 우수하게 되고 재제조가 나타나고 그렇게 되죠. 1990년대에 가서는 정부 지원의 인증 필요성이 대두되고 국제기구의 환경 라벨링 정의를 규정하게 됩니다. 2000년대 가서는 제품 환경 규제 강화 및 환경 라벨링 역할이 증대가 되고 2010년도에 가서는 지속 가능 소비 생산 곧 SCP가 이슈화되는 시점에 오게 되죠. 그래서 1990년대 후반부터 선진국의 산업환경 관리 정책이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전 과정 제품 책임주의를 표방함에 따라 산업계는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는 제품의 전 과정에 걸친 환경 영향 관리에 부단한 노력과 함께 환경 마커를 적극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 라벨링에 대한 정의를 보면 제품의 환경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주기 위한 목적의 라벨로서 OECD, UN, 웅크타드, UNEP, ISO 등 국제기구에서 규정한 환경 라벨링의 정의를 한번 아래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ECD에서는 환경 라벨링은 다른 유사한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인 제품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설기관 또는 공적기관이 수여하는 라벨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웅크타드 UN 기관에서는 환경 라벨링은 동일한 범주의 다른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인 제품을 소비자에게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보수단이다. 또 UNEP에서는 환경 라벨링이란 제품 전과정 동안 제품의 환경적 영향을 전반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기초하여 독립된 기관이 라벨 사용을 인증하는 자발적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ISO에서는 제1유형인 환경표지제도, 전과정적 사고를 기초로 특정 제품군에서 제품의 전반적인 환경 친화성을 표시하여 제품에 대한 환경 표지의 사용을 부여하는 인증서를 수여하는 자발적이며 여러 기준에 기초한 제3자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종합해 보면 제품의 전과정을 통해서 친환경적인 제품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 이게 환경 라벨링이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라벨링은 여러 가지 속성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는데 강제 인증이 있고 임의 인증이 있고 법정 인증이 있고 민간 인증이 있고 또 기준 특성에 따라 단일 속성, 다중 속성, 네거티브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별 사례에 따라서 에너지 라벨, 재활용 라벨, 점수 라벨 등이 있고 또 환경 마크가 있고 유전자 조작 표시나 GHS 표시 등이 있습니다. 환경 라벨링의 유형을 3개 갖고 쓰는 표시를 보면 다음과 같은데 하여튼 다양한 라벨링을 이렇게 전 세계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라벨링의 출현을 보면 환경 라벨링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은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환경 측면을 나타내는 주장. 그래서 환경 측면이라고 하면은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활동이나 제품, 서비스를 얘기하는 것이고, 주장은 어떤 라벨이나 로고, 문구, 심볼이나 그래픽 등으로 표시를 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리고 ISO 규정에 따른 환경마크의 유형은 세 가지가 있는데 ISO 14024하고 021, 025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4024는 최종 소비자 및 산업 소비자 대상으로 하고 하나 이상의 환경 측면을 이슈로 하고 있고, 또 공공 구매와 관련돼 있고 매우 높은 신뢰성이 있으며 제3자 공인기관에 의해서 인증을 수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1401은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하나의 특정 환경 측면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원칙적으로 다중 이슈에 적용을 하면서 제조자 책임에 따른 라벨이다. 특징은 자기 선언을 한다 이런 얘기죠. 제3자 공인기관에 대한 인증이 아니고 기업 스스로 자기 선언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하고 비슷한 것이 C마크가 있는데 C마크에서도 제3자 공인기관에 대한 인증과 자기 선언으로 이렇게 나누어지죠. ISO 14025는 교역 및 산업 소비자,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제품 환경 영향에 대한 합리적인 기술 제품, 정과정에 대한 기초를 하고 있고, 모든 제품 및 서비스에 적합하고 연구 실무자 책임으로 평가를 하면서 특정 상황에서는 제3자 공인기관의 검증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구 실무자의 책임으로 평가한다는 뜻은 연구 실무자의 시험 검증 수준으로 한다. 제3자 실험기관이 아닌 자체적인 그러한 평가를 통해서 한다는 것을 특징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들어가서 환경 라벨링의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분야 인검증은 공정설비 제품의 환경적 기술적 우수성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수단이며, 이를 통해 환경기술 적용 공정설비 제품의 공공인식을 증대시킬 수가 있다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으로서는 공정설비 제품의 환경성 및 기술 수준을 자발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유인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대소비자 측면으로 보면 공정설비 제품의 환경적 기술적 우수성을 담보로 하고, 대정부로서 보면 인검증제도 활성화를 통한 환경정책 목표인 환경보전 및 SCP의 효과적 달성이 대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술 경쟁력 확보 측면으로 보면 환경기술, 친환경기술이 적용된 공정설비 제품에 대한 환경적 기술적 경쟁력 확보를 국내외에 입증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주요 고객이 기업인 경우, 또 환경 신기술 인증, 환경기술 검증, 녹색 인증 같은 것이 있고, 또 환경마크 인증, 환경 성적 표시 인증, 탄소 성적 표시 인증, 녹색 인증, 녹색 건축 인증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주요 고객이 기업이고 어떤 것은 주요 고객이 소비자인 것이 있죠.
일반 기업과 환경 산업체로 나눠서 제조업으로서 1, 2차 산업에 해당되는 기업과 서비스업으로서 제3차 산업에 해당되는 기업이 있고, 또 환경산업체로서 환경기술, 환경에 대한 처리, 예방, 보건업을 하는 기업체가 있고, 또 환경 보전 관리를 위한 시설, 재료, 서비스 제공업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모든 업체를 망라하여 공정설비 제품의 환경적, 기술적 우수성 정보를 소비자, 일반 소비자나 공공소비자나 기업 소비자에게 환경 라벨링을 통해서 제공을 한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 라벨링의 기능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기업의 지속가능 생산 체계에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마케팅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네, 요거에 대한 것은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환경 마크 인증을 통해서 우선 일반 현황 조사라는 측면을 보게 되면 공장의 레이아웃, 전과정 흐름도나 세부 생산 공정, 기업 활동에 따른 투입량 및 매출량 파악, 환경 영향 항목 리스트 작성, 그 다음에 그런 걸 통해서 공정 매체를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주요 환경 측면을 도출하는 데서는 환경영향평가 기준표를 작성하고, 환경영향 평가 항목 리스트를 작성하고, 환경 관련 법 규제 리스트를 작성해서 이런 것들은 LCA나 정과정 평가나 환경 규제 정보망을 구축하는 데 이렇게 사용이 되죠. 그 다음에 환경 방침의 설정, 지속적 개선, 오염 예방, 환경 관련 법령 준수, 기업 및 시험소 요구사항 준수 등 포함된 환경 방침서를 작성을 해서 공정 매체 관리, 화학물질 리스크 관리 등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규제나 법규 이런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을 잘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이 초점인 것 같습니다. 네, 환경 성적 목적 및 목표 설정, 환경 방침 및 주요 환경 측면을 기초로 구체적인 내용이나 목적 및 목표를 설정하는 그 CSR, 고객 만족도 조사 이런 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으네. 그다음에 환경 경영 시스템 프로그램 책정 및 운영, 부서 및 담당자별 역할에 따른 실시사항, 개별 목표, 일정 목표 달성 시기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환경 개선 실시 계획서 작성 및 운영, 이런 조직 시스템 관리를 통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책정 및 운영을 하게 되겠고, 점검 및 시정 조치, 모니터링 및 측정 항목 리스트 작성하고, 시정 예방 조치 보고서 작성하고, 법 규제 준수 여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환경 감사나 환경 영향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걸 통해서 이제 보고하게 되겠는데, 심사 체크리스트에 따라 결과 보고를 경영자 자기 평가를 통해서 환경 회계나 환경 성과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품 설계 및 개발부터 원부자재 구매, 또 친환경 제품에 대한 생산 과정에서 이제 또 환경 마크 인증을 받고 환경 개선 및 기업 및 매출 증대한다 이렇게 하게 되고, 그것이 곧 환경 회계로서 또 환경 성과 평가로서 이렇게 결과가 나타난다 이라는
구도입니다. 환경 라벨링 기능 계속해서 친환경 기술 적용된 제품의 산업화 전환 정책의 핵심 브릿지입니다. 그래서 기업 주요 고객으로서 일반 기업과 환경산업체가 있는데 녹색 제품, 곧 친환경 제품 소비 생산 촉진을 해서 또 친환경 제품의 생산을 유인하고 그런 것 등이 기업의 녹색 경영 촉진 및 녹색 금융을 지원을 받고 녹색 소비나 소비 문화를 확산시키며 환경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소비 생산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그런 구도입니다. 참고로 환경 라벨링 시장 메커니즘을 좀 살펴보면 시장 메커니즘 원칙은 환경 라벨링 인증 기준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친환경성이 보장된 제품의 생산 기업이 환경 라벨링이 부착된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기업에게 친환경 제품 생산을 유인하는 소비자가 있습니다. 이런 기업이 있고 소비자가 있는데 생산자가 라벨링 요건에 적합한 친환경 제품을 개발 생산하기 위해 전제 조건은 친환경 제품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 대비 친환경 제품 판매 시 얻게 될 시장 이익이 더 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도 일반 제품보다 더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환경 라벨링이 부착된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본인에게 귀속되는 편익이 더 크다는 사실을 인식해야지 된다는 것이 시장 메커니즘 원칙입니다. 그래서 비용 편익 부담 주체를 단순화하여 친환경 제품 생산 소비에 따른 비용은 생산자가 제품 생산 시 생산 원가로부터 부담하고 편익은 소비자가 현시 수요를 통해 향유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환경 라벨링 제도의 기능이 성립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환경 라벨링 시장 메커니즘을 도표로 표시한 것입니다. 지금 네. 수요의 비감소 조건이 제품 환경성 개선의 경제성 타당성 충족 요건을 EP 그리고 소비자가 자기 선호를 계속적으로 현시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소비자 잉여 즉 후생이 감소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환경 라벨링 제도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환경 라벨링 인증 제품의 환경적 우수성에 따른 소비자 후생 증가분 즉 추가 지불 의사액과 환경성 개선에 따른 기업의 추가적인 원가 부담을 비교하여 소비자의 추가 지불 의사액이 추가적인 원가 부담액보다 큰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환경 라벨링을 사용하는 국제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현재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독일의 블루엔젤이란 환경 라벨링 제도가 있는데 1978년도에 89개 대상 제품군을 시작으로 해서 제일 먼저 시작이 되었고요. 한국을 보면은 1992년도 중국이 1993년도 미국도
1992년도에 시행했고요. 네. 좀 빠르다 하는 데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호주는 94년도고 뉴질랜드가 캐나다와 비슷한 시기네요. 그리고 브라질이 92년도이고, 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1989년으로 조금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환경 레벨링이 국제 현황을 보게 되면 MLA라고 해서 다자 간 상호 인정 협정이 적용이 됩니다. 1994년도에 창설된 젠이라는 국제기구가 있는데 초창기 에코라벨링 운영기관 간 정보 교류와 협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포럼 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1998년도부터 각국 제도 간 상호 인정 협정을 지원하게 되는데 2001년도부터는 각국 에코라벨링 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에코라벨링 제도의 통합 운영에 대한 개념은 2001년도 젠 총회에서 당시 의장국이던 캐나다에 의해서 처음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기된 국제 통합 에코라벨링 시스템 개념과 운영 방안을 사무국과 회원기관과 추가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서 2003년 젠 정기총회에서 회원기관의 투표로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니스 접근 방법은 다음과 같은 5개의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회원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신뢰 구축, 회원기관 간 자발적 상호 인정 협정 가속화, 젠 차원의 기관 인정 체계 도입, 국제 공통 인증 기준 개발 및 적용, 국제 공통 로고 개발 및 사용, 이런 등등이 접근 방법입니다. 국제 통합 에코라벨링 시스템을 보면 젠시 가입을 위한 검증은 모범 7천 규약의 개별 검증이라고 하면서 젠 이사에서는 ISO 14024 원칙과 ISO 가이드라인 65를 바탕으로 해서 방법론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신청 절차 뭐 등등등이 있는데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ISO 환경 라벨링 국제 표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국제 표준에서 이제 표준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ISO IEC 가이드에 보면 주어진 상황에서 최적의 질서 달성을 목표로 공통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반 활동 또는 그 결과를 위한 규칙, 지침 또는 특성을 규정한 문서로서, 여기 그러니까 표준은 문서군요. 그래서 합의를 바탕으로 작성되고 인정된 단체에 의해서 승인될 것. 네. 그러니까 문서이고 합의를 바탕으로 작성되고 인정된 단체에서 승인된 것이 표준이다. 이 세 가지 요건이네요. 국가표준 기본법 제3조에 보면 국가표준이라 하면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확성, 합리성, 국제성 제고를 위해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준용하는 과학적, 기술적 공공기관으로서 특정 표준, 참조 표준, 성문 표준 등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표준을 말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표에 보면 성문 표준이 있고 측정 표준이 있고 참조 표준이 있네요. 표준화라는 개념, 스탠다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ISO가 국제 표준화 기구죠.
표준화라 하면은 실제 또는 잠재적 문제에 대하여 주어진 상황에서 최적의 질서 확보를 목표로 공통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술사항을 확립하는 활동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고, 즉 표준화란 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하는 것이다. 네. 표준화 환경의 변화를 보면은 과거와 현재, 과거에는 대량 생산을 위한 호환선 확보가 목적이었다면은 현재는 표준이 세계 경제를 지배한다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네요. 세계 시장의 일체화, 각국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표준이 필수가 됐다. 예.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각국에는 표준이 다 국가 표준이 있는데 교육을 확대하다 보니까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표준이 필요하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WTO나 TBT 협정을 하게 돼서 국제 표준을 국내 표준의 기초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게 되었죠. 그래서 특허권을 지닌 국제 표준이 증가하게 되고 연구개발, 지적재산권, 국제 표준 동시 추진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ISO 기준은 국제 표준인데 반하여 KS 기준은 국내 표준인데 ISO 표준을 국제 표준으로 받아들여서 KS화하고 있죠. 표준화 대상 분야의 확대 보면 새로운 유형의 출현으로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하게 되고, 또 주요 국가의 전략적 표준화 활동 추진으로 인해서 EU나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 국가들도 국제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세계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 표준의 전략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고 표준화 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죠. 그래서 국제 표준이 되는 표준을 먼저 선점하는 나라가 우위에 서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전략적 대응을 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ISO 규격 제정 절차는 간단히 설명을 하면 워킹 드래프트가 있고 커미티 드래프트가 있는데 워킹 드래프트에서 분과위원회에서 각종 규격을 제정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이 최종적으로 FDIS로 해서 총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ISO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PDCA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플랜과 두 체크 액트의 이 과정을 반복을 하는 것이 ISO 시스템의 전형적인 기초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국제 표준화 현황 계속해서 환경 라벨링 표준화 계열을 보게 되면 1991년 환경 보호를 위해 국제적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환경 시스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UN 환경개발위원회 UNCED에서 국제표준화기구 및 국제전자위원회 IEC 환경경영에 관한 국제표준 제정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91년도
93년도에는 ISO, IEC는 기술위원회 테크니컬 커미트 207을 설립하고 그 밑에 7개의 소위원회 서브 커미트를 두어서 지속적으로 ISO 14000 시리즈로 불리우는 환경경영 표준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경영 시스템은 SEC1, 환경심사 및 관련 환경조사는 SC2, 환경 라벨링은 SC3, 환경성과평가는 SC4, 정과정 평가는 SC5, 용어 및 정의,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SC6, 지구온난화 가스관리 및 관련 활동은 SC7 등 서울분과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맡아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경 라벨링의 유형 사례를 보면 그림과 같이 로고가 제1유형, 2유형, 제3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1유형의 일반 명칭은 환경표지 또는 환경마크라고 그러는데 관련 IS 규격은 ISO 14024이고요. 공개 방법은 로고 또는 간단한 설명으로 공개를 하게 됩니다. 주요 활용 대상은 일반 소비자, 대량 구매자이고요. 범위는 제품의 전 과정이며 다중 속성입니다. 인증 여부는 제3자 인증을 통하기 때문에 가장 신뢰적이고요. 제품 전 과정에서 환경성 우수 제품을 선별 인증을 하는데 상위 20% 내지 30% 사이에 있는 제품을 선별해서 우수 제품으로 인정을 줍니다. 제2유형을 보면 그림과 같은 형태의 로고이고요. 자체 선언의 환경성을 주장을 하면서 ISO 규격으로서는 14021, 또 공개 방법은 문구나 심벌을 통해서, 그리고 주요 활용 대상은 일반 소비자이고 범위는 특정 효과 또는 단일 속성으로 다중 속성까지, 또 인증 여부는 환경성 주장의 자기 선언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비인증으로 자기 선언을 한다. 그래서 기업이 기만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할 경우에는 공정거래 차원에서 규제를 받게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3유형은 그림과 같은 로고이고 환경탄소 성적 표시라고 일반 명칭이 되어 있고 ISO 규격으로서는 14025에 적용이 되고 공개 방법으로서는 데이터 시트 또는 그래프로서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되고, 주요 활용 대상은 산업계 구매자와 일반 소비자, 그리고 범위는 제품 전 과정에 걸쳐서 인증 여부는 제3자 인증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전 과정에 걸친 정량적 환경 정보를 표시를 하죠. 주로 CO2로서 표시를 하게 되는데 CO2 몇 킬로그램 이런 식의 표시를 하게 됩니다. 김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잘 요즘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계속해서 환경 라벨링과 WTO, TBT 협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린 보호주의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린 보호주의라면 국가 안보, 기만적 관행 방지, 인간 건강 또는 안전, 동물의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환경 등의 보호를 위한 규제는 허용하되, 지금 위에 말씀드린 그러한
규제는 허용하되 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하도록 규정한다.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이제 국제환경협약을 통해서 국가 또는 지역의 환경 규제, 또 국제환경 규제, 그래서 그것이 그린 무역 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WTO와 TBT 협정이 있는 것이죠. 규제 이행을 위해서 광의의 표준과 표준을 활용하고 협의의 표준, 또 기술 협정 이런 것을 좀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적합성 검증을 위해서 강제 또는 임의 인증 제도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 선언, 2차 선언, 3차 선언 이런 것 등등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 할 필요는 없고, 네, 이런 것이 환경 라벨링 및 선언 일반 원칙이 있고, 그다음에 14024 제1유형의 환경 라벨링에 대한 그런 원칙이 있고, 이제 점점 더 세밀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설명한 사항들에 대해서 더 깊숙이 들어가는 것인데, 제1유형 타입 1에 대한 ISO 14024에 대한 개요입니다. 이거는 아까 다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48개국 국가가 또는 기관에서 시행 중이다. 사용하고 있는 로고는 아래 그림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유형 ISO 1401 가령 예를 들어서 정확하고 현혹적이지 않을 것,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할 것, 특정 제품 서비스에만 관련되고 적절한 상황에서 사용될 것, 환경 주장이 특정한 환경 측면과 관련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해석의 오류가 야기되지 않도록 할 것, 환경 주장이 제품 서비스의 전 과정에 걸친 환경 영향과 관련해 중요할 것, 환경 주장과 설명을 함께 읽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 환경 주장뿐만 아니라 설명문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주장이 사실과 다르게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해 보증되거나 인증된 것처럼 암시하지 않을 것. 허위 과대 광고에 대한 운영 법령으로서 환경 기술상 환기환산법 제16조 10에 있습니다. 제2형 1401 계속해서 개요를 보면은 제품 특정 이슈 또는 전과정 환경성 주장을 기업 스스로 선언하는 것이다. 네, 아까 설명한 바와 같고 스스로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만적 주장을 하게 될 텐데, 그럴 경우에는 공정거래 차원에서 규제를 받게 된다. 일본의 경우에는 순환형 사회 형성 관련 국외 법률의 시행 역량으로 기업의 제2형 환경 라벨링 활용이 제일 활발하다. 예. 기업 스스로 환경성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신뢰성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샤프나 소니 이런 기업에서 이런 에코라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3유형의 환경선언입니다. 제품의 원료 채취, 제조, 소비 및 폐기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의 사용, 배출되는 오염물질 및 오염물질이 지구 환경에 미치는 환경 영향을 평가하여 도표, 그래프 등 개량화된 형태로 표시하는 것이
제3유형의 환경선언인데요. 제1형의 환경라벨과 다른 점은 친환경성 판단을 위한 기준값이 없으며 사전에 선정된 대상 제품에 대한 정과장 평가 수행 지침서인 작전 지침서에 따라서 대상 제품에 대한 전 과정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심사원인 제3자 심사원이 심사하여 적합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3유형의 14025의 개요를 보면 탐소 성적 표지나 환경 성적 표지로 대별할 수가 있는데 일상 생활용품, 가정용 전기기기, 서비스 등 모든 제품의 온실가스 발생량을 CO2로 환산하여 CO2 발생량으로 환산하여 라벨 형태로 제품에 부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CO2 00g 뭐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CO2 발생량으로 표시해야 하는 것이 표준이고요. 온실가스의 발생량에 따라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 다른 것이죠. 환경 성적 표지는 자원의 소모, 지구온난화, 오존층 영향, 산성화, 부영양화, 광화학과 산화물 생성 등 6가지 환경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중요하죠. 6가지 환경 영향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에 지대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 성적 표시가 필요합니다. 요 그림과 같이 요 표에 6가지 환경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죠. 기본 원칙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라벨링의 인증 제도입니다. 환경라벨링 인증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인증이란 제품, 서비스 및 공정 시스템이 관련 규정의 요건에 적합함을 제3자 인증기관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평가하고 이를 보증하는 것을 인증이라고 합니다. 곧 적합성 평가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죠. 각종 법령에 따라 시행되는 기술적 규제 인증은 표준을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표준 및 기술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현재 법령 의무 69개, 법정 임의 97개 등 166개의 인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법규로서는 국가표준기본법이 있고요. 참조 표준으로서는 제품 규격, 측정 표준으로서는 시험 방법 규격 등등이 있어서 각각 인증이나 검증에 이렇게 사용을 됩니다. 다시 이제 인증 적합성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제품 프로세스 시스템, 사람 또는 기관 등에 대한 규정된 요구사항의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활동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적합성 평가의 객관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제3자 서드 파티가 실시됩니다. 예로서는 시험, 검사, 제품 인증, 경영 시스템 인증, 자격 인증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증이라는 말과 인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인정이라는 것은 규정된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평가 기관이 적격한지를 공식적으로 실증하는 제3자 증명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기구는 인증기구의 상위기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인증기관과 이제 시험, 검사, 교정기관이 있는데 인증기관은 제품,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인증
적합성 평가 인증이고요. 네, 시험 검사 교정 기간은 시험 방법, 규격 등 적합성 평가를 통해서 시험 검사 교정 등을 운용을 하는 것입니다. 적합성 평가 체계의 기본 구조를 보시게 되면 시험 교정 검사 인증이 있고, 또 표준 개발 국가 표준, 지역 표준, 국제 표준, 기술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표준은 뭘까? KS, GS, BIS 뭐 이런 국가 표준이 있고, 지역 표준으로서는 ISO 16949, 또 544 18000 뭐 이런 것이 지역 표준이고, 국제 표준으로서는 ISO 9001, 14001, 18001, 22000 뭐 등등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술 규정은 또 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계량은 과학적 계량, 법적 계량 등이 있어서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은 무역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고, 적합성 평가의 3대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인증 개념에 대해서 법적 강제 인증과 법정 임의 인증, 그리고 민간 인증에 대해서 대별되는데, 법정 인증은 예를 들어서 정수기의 물마크, 계량 검사 등이 이제 법정 강제 인증이고요. 또 품질 그렇고 환경 쪽에서는 제작 자동차의 배출가스 기준 뭐 이런 것이죠. 그리고 환경 측정 기기 뭐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법정 인증 기준에서는 법적 기반이 있으며 자발적 인증이다. 그래서 KS 표시, KS 마크나 우수 재활용 제품 GR 마크나 부품 소재 신뢰성 인증 R 마크나 중소기업 우수 제품 GQ 마크, 또 환경 표지, 환경 마크와 환경 성적 표시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인증으로서는 법적 기반이 없으면 자발적 인증이다. 이제 품질로서는 Q 마크, 환경으로서는 HB 마크, 네, 로하스 마크 등등이 있습니다. 네, 환경인증평가 체계에서 제품 인증제도에 필요한 적합성 평가 관련 국제 규격 및 지침을 살펴보도록 하면, ISO 17000이 있고, 또 17025, 17020 등이 있습니다. 도표를 참고도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적합성 평가 관련한 국제규격 지침상의 요구사항입니다. ISO 17000에 대한 주요 정의, 용어의 정의입니다. 참고하시고,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일반적 요구사항입니다. 인증을 위한 시험검사이고, 시험검사 체계 현황은 국제 현황입니다. 그래서 코러스 같은 거는 여러분도 잘 많이 들어보신 것 같고, JAB 잡이라든지 중국의 CNAS 같은 건 잘 못 들어봤을 테지만, 이제 4년 주기로 평가를 하고 인정을 하도록 되어 있네요. 인증을 위한 시험 검사. 여기에는 이제 지식경제부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아래 기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로 바뀌었죠. 그 산하기관에서 기술표준원이 있고, 코라스, 한국시험
인정기구가 있고 또 카스 한국 인정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아래 산하에 교정기관과 시험기관, 검사기관이 있고 표준물질 생산기관과 메디컬 시험기관, 교육기관, 숙련도 시험 운영기관이 있습니다. 넘어가고 현재 환경막구 운영 체계를 보게 되면 환경부에서는 관련 법규 재개정 등 제도 운영을 총괄하고 KT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는 대상 제품군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인증 등을 하게 되었고 인증제품 사후관리나 인증제품 보고 확산은 친환경 생활단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험검사 기관으로서는 역할은 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시험 분석 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지원법입니다. 친환경인 검증 역할을 전투표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연도별 환경마크의 마일스톤입니다. 동일 용도의 제품의 정과정 단계에서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별하여 로고와 설명을 표시하도록 하는 인증제도.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주로 환경마크 제도 중에서 (1402)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1992년도에는 환경마크위원회 구성하고 또 94년도에는 환경마크 제도 근거분명을 제정을 하고 97년도에는 JGBN 국제환경 라벨링 네트워크에 가입을 하고 또 2005년도에는 녹색 제품 의무 구매 근거를 법령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이 이제 친환경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2011년 GBN 주간 제니스 인정을 획득을 하고 2017년도에는 총 150개 대상 제품군을 운영을 하고 환경마크 인증 제품을 11,34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이 그림과 같이 보는 것은 환경마크 인증을 주는데 이런 로고를 사용해서 준다는 것이고 그래서 환경시험분석평가, 환경성적표시 인증, 탄소성적표시 인증, 그리고 환경신기술 인증, 기술검증, 녹색 인증, 녹색 건축 인증 이런 등등의 환경 마크가 있습니다. 아까도 보여드렸던 환경 마크 제도 중에서 ISO 14024 원칙에 따른 제품 정과정에 대한 환경성 우수성을 이제 아래 표지에 따라 표시를 하게 되고 에너지 전략이나 물 전략, 재활용, 유해물질 감축, 인체 안정성 등에 대한 부분을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20% 내지 30%는 환경 우수 제품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게 줍니다. 그것이 GR 우수제 활용, 폐재 재활용률이 높은 제품 중 품질이 우수한 제품, 고효율 에너지 전략
인증이라고 해서 에너지 전략 제품 중 품질 우수 제품에 대해 이런 마크를 수를 합니다. 예, 어떡하지? 한 사항 중에서 그럼 이런 그 환경 마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분은 한국 산업기술시험원 아니죠? 예. 한국 산업시험원이 아니고 네, 여기 보시면은 KT 여기에 나와 있는 www.ktr.kr에 접속을 하셔서 환경 표지 인증 심사원에 대해서 교육 신청을 하시고 수료를 한 다음에 두 번에 걸쳐서 주어지는 시험에 합격을 하시게 되면은 인증심사원으로 활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시험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어렵고 합격률이 굉장히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시면 환경 라벨링 인증제도 심사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새해 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